안녕하세요. 오늘 티타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전시를 했었고 예. 또 그래서 더 저에게도 뜻깊은 자리고, 이렇게 고종환 작가님 전시회에 이제 맞춰서 또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해서 뜻깊은 자리인데, 우선 이번 전시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전시회는 이제 주로 여기 강릉을 주변으로 한 소재로서 이제 산과 또 바다, 그다음에 여기 뭐 영산에 사는 마을 풍경이라든가 그런 소재를 해서 이제 찍었던 작품입니다. 개중년에는 저기서 보면은 저 이제 안반대기라는 데 이제 그 뭐 소도 지금은 뭐 많이 사라졌지만은 아직도 이 높은 고산지대는 저렇게 이제 소가 차가 못 올라가서 소가 하는 작업도 있고, 또 주변에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작품이고, 또 뒤에 보면 이쪽 작품들은 이제 호수를 배경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또 옆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는 마을을 소재로 한 그 삶의 모습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은데, 이게 사계절이 강릉은 또 이게 다 시시각각 다 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풍경을 테마 삼아 이렇게 이번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 풍경에게잖아요. 예. 누군가에게 풍경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것이 뭔지 묻는다면, 그 이미지가 꼭 작가님의 작품 속에 담긴 그 자연 속의 한 장면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작품의 소재로 삼고 있는 풍경은 어떤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뭐 대상은 크게 뭐 변화 없고요. 이게 풍경 거기에 사진 속에 꼭 여기 어디에 인물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하다못해 이제 대관령이다 이러면은 배추밭이다 이러면 배추 자체만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꼭 풍경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때마다 이제 거기 눈에 비치는 것, 가면 눈에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담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꼭 어느 특정인 들어가는 이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풍경에게가 누구에게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 같거든요. 그 제목이 풍경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다든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 전시 제목에? 모르겠어요. 제 사진에서는 약간 그래도 제가 일반 정적인 것보다도 약간 스토리가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뭔가 그 사진 한 장에도 좀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여기에 이제 사람이 좀 생각하는 부분에 이게 이런 할 때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제 사진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그냥 스토리요? 보면 그냥 찍었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전시를 해보니까 이 전시 사진 속에는 뭔가 이렇게 균형이 잡히고 여백이 있고 나름대로 이런 그런 사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속에.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조금 전에 맞으면 같은 이런 게 새 한 마리가 아니고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 무슨 균형이라든가 또 이렇게 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담았던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풍경에서 어떤 꼭 이걸 찍어야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스토리가 그게 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기다리면서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찍는 사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풍경사진이라는 거는 그건 고정적이니까 그것은 노출 맞추고 이런 거지만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조류라든가 이런 건 수시로 움직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고, 그런 순간적으로 담는 게 좀 그게 하나의 좀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시 중인 작품 중에 그 마중 그리고 엄마의 마음, 쉼, 이 세 작품에 특히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많이 멈춘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중이라는 저 사진은 제가 하루는 이제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 길에 그날 때라 이제 비가 이제 이렇게 내리는데 갑자기 골목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딱 가는데 저쪽에서 뭐 개가 샘하는 게 순간적으로 야 이건 뭐 사진기 펼치기 전에 얼른 저 내려가고 차에 내리면 그냥 핸드폰을 탁탁 찍은 게 그 순간적으로 몇 걸짝임 돼서 그래도 우연히 그 감나무 밑에서 보습이 떨어지는데 밑에 감도 떨어지고 뭔가 그 세 마리가 또 개가 세 마리가 픽픽한 거예요. 그 바라보는 시선이 그 너무 그게 좀 이렇게 뭔가 정감 있는 것 같아서 찍은 사진이고 고백의 엄마의 마음이라는 이 작품은 제가 이 병산동을 이제 다니다가 동네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이제 종계 없나 다니다 보니 마당에다가 저렇게 이제 말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우리도 제가 컸을 때도 보면 뭐 촌으로 가면은 저희 할머니 때도 이렇게 뭐 꼬치를 말린다든가 그런 거 많은데 저게 또 생소한 거예요. 보니까 또 종류도 여러 가지로 뭐 보면 거기 한 대여섯 가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좀 뭔가 좀 엄마가 기다리는 마음이라 인식을 해서 뭔가 자식들 오면은 저런 걸 이렇게 말려서 해준다는 그 미천에서 뭔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루는 이렇게 아침에 이제 저희 이제 소집에 이제 출근하려고 닦다 보니 딱 내려서 보니까 평소에 이제 들고양이들이 저희 집에 이제 먹이를 많이 먹으러 와요. 그날도 아마 이 고양이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저 나무에 또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사진들 갖다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얼른 그냥 폰으로 찍었던 게 저런 것도 하나에 또 보니까 또 재미있었어. 그래갖고 우연히 저 찍은 게 좀 재밌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참 의미를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풍경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저건 풍경에 개입한 게 아니고 네. 움직이는 거니까 네. 순간적으로 이제 네. 그 네. 순간적으로 찍었겠죠. 그 부분에 그것도 뭐 동물들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적으로 찍었던 부분이 그게 좀 추억이 남고 그렇게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래 또 관객들이 와서 보는 게 저런 부분에 또 좀 이렇게 좀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좀. 예. 아까 그 여백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한다고 하시잖아요. 예, 저거는 뭐 여백 떠나서 또 나름대로 이제 조금 뭐 구도는 돼 있어요. 예. 네. 순간 찍어도 뭐 막 지그작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고 그냥 저는 그 작가님께서 여백을 말씀하셨을 때 그 여백이 꼭 어떤 화면의 구도적인 것 말고도 어떤 그 거리에 있어서 너무 가깝지 않은 뭐 그런 거리에 대한 여백도 좀 그렇죠. 여러 가지 느껴졌어요. 저 사진도 저것도 이제 뭔가 저 안반대게 이제 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꽃길을 걷는데 저것도 위에 상하에 이제 그 여백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부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에서 좀 그 안에 어느 정도 이게 맞춰지냐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선을 바라보는 뭐 언덕이라면 언덕에서 저 시선을 뭐 소도 뭐 중간에 놓을 수 있겠지만 뭐저 간속에 구석에 물었다는 거는 그 위에 이 뭐랄까 좀 올라간다는 그 의미로 해서 그런 부분에 시선을 둔 거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 같아요. 그 전시장을 둘러보니까 그 작품 제목이랑 연도랑 그 옆에 장소에 대한 표기가 꼭 하시더라고요. 뭐 병산동이면 병산동. 그러니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명확한 장소를 표기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진 찍다 보면은 뭐 어느 곳이다, 어느 곳에 이제 그게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딸하고 한번 이제 경포에서 사진 찍은 거 둘이서 사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때 한 30년 전에 그 장소 거기에 있던 부분에 그 사진을 다시 또 가서 찍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소는 큰 같은데 조금 변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흔적을 남긴다 이래서 그 기록을 좀 담기 위해서 아마 제가 이제 그 어디 찍었다는 부분을 갖다가 수시 적고 어느 장소다 이래야지만 좀 그래도 어느 장소다는 걸 좀 알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던 그런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자료가 그 병산동이면 병산동 위에 계속 쌓여가는. 네, 그렇죠. 뭐 훗날에 이제 그쪽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하는 그런 부분. 그 이번 전시는 제목까지도 그 풍경에게라고 해서 풍경을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장면 전시나 소가 담겼던 전시도 있고 예. 자연을 소재로 삼아서 그 작품을 이제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 풍경 말고도 혹시 자연 풍경 말고도 어떤 소재를 다른 거를 담아볼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면 또 뭐 사진에 뭐 네. 저도 주로 이제 뭐 주위에 대체적으로 제가 멀리 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네. 그만큼 뭐 여유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강릉을 소재로 하는 부분에서 마을을 소재하고 마을에 이제 앞으로 뭐 산 것도 이 사는 모습을 좀 담고 싶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주위에 이제 잊혀져가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담고 싶고 그래서 먼 훗날에는 또 다시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서 소재도 좀 많이 좀 여러 군데 좀 다양하게 네. 좀 해볼 생각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자연물에서 잊혀져가는 네. 그렇겠죠. 풍경들까지도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될 수 있죠. 또 뒷부분에 계획이라는 부분이 또 혹시 또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병상도 유일하게 또 이 노인들이 이 사진 모습을 그런 걸 한번 기록에 남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생활 모습이라든가 이게 다음 것도 하나의 뭐 훗날에는 또 추억되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도 해서 다양하게 해볼 생각 갖고 있어요. 꼭 풍경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예. 그 이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예. 작가님은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진을 이제 찍은 동기는 뭐 저도 이제 한때는 직업으로 네. 방송 쪽에 이제 영상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나 뭐 거의 뭐 대등하다 봐요. 그러면 결국은 뭐 영상은 움직인다는 거고 사진 정적인 부분에 하는 건데 그 사진이라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그 한 커트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 때문에 이 책 시작한 동기는 제가 한동안은 이제 뭐 퇴직하면서 뭐 카메라 놓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날 이제 딸이 이제 딸도 방송 쪽에 이제 그런 때가 또 있었어요. 이따가 내려와갖고 강릉에 내려와서 좀 잠깐 여유 있게 쉰다는 그런 근데 일본이 쉬는 게 너무 길어진 것 같아갖고 좀 따분한 것 같기도 보여서 야 그럼 아빠하고 한번 그러지 말고 어떤 뭐이 호수를 옛날에 내가 호수를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내가 그런 다룬 게 있었는데 같이 한번 여행 삼아 한번 다녀보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제가 한 게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 잡은 동기예요. 딸하고 하면서 딸은 이제 글 쓰고 저는 이제 사진 찍고 해서 여행을 여행을 하면서 퇴직 후에. 예. 그래서 브레이크 탐이라는 그런 책을 냈고 예. 그 사이언스 이런 데다 연재도 하고 그래서 그 시작된 사진 찍고 그게 시작된 동기 같아요. 그래서 좀 딸한테 고맙죠. 어떤 걸 저희가 또 다시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줬고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이제 그걸 찾게 된 동기 같아요. 예. 이 카메라 감독 일을 하시면서 그 카메라를 찍었던 거랑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매한가지다 예,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예. 카메라 감독으로서 잡은 사진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고종환 감독의 카메라와 고종환 작가의 카메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건 이제 직업적으로 방송 일할 때는 거기에 이제 스텝 인원이 있으니까 뭐 이게 뭐 리포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스텝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기획해갖고 어느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작품이고 그 여럿이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의미에 따라서 뭐 하는 그러겠지만은 이 사진이라는 거는 독창적으로 혼자 가고 싶은데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시간 여유가 있고 이래서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독창적으로 혼자 다니면서 뭐 누가 여유고 누구의 시간 지시를 주고, 받아서 아니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독창성이 이제 좀그 틀리다 뿐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 사진의 어떤 기다림이 예. 그러니까 작가님 뭐, 사진에 더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그 최근에 그 이제 요게 강릉에 이제 안반대기라는 요 눈이 와서 한번 이제 올라갔었는데 오늘따라 볼 때는 이제 빛이라는 게 날씨는 이제 여기 그뭐좀 약간 좀 이렇게 구름이 꼈는데 해가 딱 들어가면은 벌써 이 상황이 틀린 거예요. 이 풍경도 자체도 그것도 하나의 기다림이었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구름에 이제 해가 보일 때까지. 전혀 다른 세계가 볼 때도 이 사진에 또 뭔가 좀 들어오는 게 틀리고 그게 하나의 기다림이고 복창성이 있다는 그 부분을 그런 게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으세요?
2년 전인가 제가 우연히 이제 안반대교라는데 네. 그 이제 뭐 주로 이제 자주 내고 가고 올라가는 자주 사격이 담겨 있는 것 트니까 같은데요? 뭐 네. 눈 올 때가 돼 있고 뭐 밭 이런 부분인데 하루는 올라갔다가 그걸 찍으라는 게 아니라 이래 산 위에 쪽에도 보니까 뭐 소가 한 마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른 달려 올라가고 그냥 뭐 순간적으로 뭐 물론 나중에 할 얘기지만 양해를 놓고 찍어야 될 부분인데 네. 그냥 막 누른 거예요. 제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느 그 순간적으로 이 손벌던 분이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왜 사진을 찍냐고. 그래서 왜 소를 찍느냐고. 왜 허락도 없이 찍냐고 그래서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사실 자치정을 얘기했죠. 제가 이제 강릉에 내려가면 이제 소집이라는 결론을 했는데 정지에서 하도 보니 갑자기 일이 있어갖고 제가 실례를 묻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나중에 웃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좀 뭐 이렇게 막걸리값이라고 몇만 원 지어주고 그게 또 좀 추억이 그런 게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랬던 부분도 있고. 이게 그 그림을 그릴 때는 뭐 보통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내 안에서 뭐 그리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어떤 사진 작가분들은 현장이 아니라 또 다른 작업 방식을 실내의 작업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장을 가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겪고 또 이게 뭐 즐거운 이야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뭐 계절이나 날씨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을 견뎌내는 그 현장에서 기다림을 견뎌내는 작가님의 어떤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래요. 저도 뭐 어떤 때는 꼭 좋은 말고 또뭐 바닷가에서 한 번은 이렇게 뭐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시는 거를 우연히 가서 찍다가 아유 뭐 큰 싸움 날 뻔했는데 뭐 현장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있고 뭐 원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도 그게 있겠죠. 많이 큰 것도 많이 겪어봤어요. 현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뭐 멀리서도 찍고 뭐 여러 가지도 했지만은 그래도 뭐 사진 속에 또 나오면 뭐 또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담긴 이 사진들은 그 적절한 거리에서 다 아니죠. 담긴 몰래 찍는 건 아니고 이게 참 그런 부분에 좀 사진이라는 것도 사람을 다룬다는 게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자연물과 또 풍경을 찍는 거는 누가 뭘 안 하는데 이런 인물이 담긴 사진도 포함하고 뭐 풍경을 포함해서 어떻게 관람객에게 이게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 작업이 본인의 이 작품이 그래 이제 뭐 관람객들이 뭐 오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 사진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삶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담았다. 그 사람이 저도 또 일하는 부분도 있고 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람들 가서 그 삶의 이런 사는 모습을 좀 의도를 그렇게 좀 이렇게 스토리 있게 좀 설명을 하면 뭐 주위에 이렇게 있지만 설명하는 부분에 좀 스토리가 가미되고 얘기거리가 있는 사진을 좀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그 작가님의 사진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풍경 속에서 그렇게 같이 이제 뭐 스토리 있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담아갖고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또 듣는 부분들에도 마음이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사진을 찍을 때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빛일 수도 있고 뭐 장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기다렸던 순간의 어떤 장면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텐데 작가님은 사진을 찍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진은 일단은 보면 구도라 생각해요. 구도요. 또 여백, 또 선도 보고 또 질감도 보고 여러 가지 색의 조화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또 아닌 거 있지만은 아니면서도 꼭 그 선을 지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진에 이제 대충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책에도 많이 뭐 그것도 좀 공부 좀 하는 부분인데 뭐 질감을 봐라, 뭐 선을 봐라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가면 어쨌든 구도 중요해야 되고 그 여백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서 찍는 막 찍는 건 아니고 근데 순간적으로 막 찍어도 좋은 작품이 있어요. 그 전쟁 때 뭐 그거 리얼하게 그걸 언제 구도 잡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맞게 찍는 게 사진이라 생각해요. 그 현장에 느낄 때 그 느낌대로 찍는 게 사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사진 말씀하시니까 어떤
역사적 자료로서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진들이랑 그 혹시 좀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금 담고 계신 게 같은 장소에서 네. 장소에도 역사를 이렇게 찍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그렇죠. 우리가 하고 보통 계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뭐좀 사진에 그 전쟁 뭐 이런 그런 거 하고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속 하나에 그 표정이 그냥 그 사람 그 뭐 사진 찍었다 그 표정이 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가 거기에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는 역사가의 입장으로서도 그런 시선이 담기는 건 담기고 계신 건지 예, 저도 이제 뭐 이 사진에 보면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뭐 시대를 좀 기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장소를. 그런 장소도 네. 하고 싶고 주변에 이제 또 마을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인생은 다시 뭐 돌아올 수 없잖아요. 뭐 이제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사진으로서도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 후대에도 보면 아 저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그 부분도 좀 기록에 남기는 게 사진으로 뭐 이렇게 한 장의 사진내도 그런 부분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에 사진 클래스를 열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어떤 내용의 클래스였나요? 사진에 대해서 뭐 정착은 아니지만 아니, 뭐 그 말씀 그래서 이제 들으니까 사진계 저도 공부 좀 해갖고 좀 그래도 뭐또 이렇게 또 가르치는 의미가 좀 쉽지 않다 처음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사진기를 갖다 놓고 뭐 주로 이제 40대 50대 이쪽 분들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앉아서 요새 이제 폰도 다 잘 되니까 그게 뭐 사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사진에 이제 뭐 노출 관계라든가 뭐 구도를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아리얼스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게 뭐 다시 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좀 기초적인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사진에도 보면은 이제 뭐 조리개라든가 뭐 이런 걸 조여주고 뭐 한쪽에서 그 뭐 감도를 높이든다 이런 걸 이런 기본적인 그런 걸 하면서 사진을 다양하게 뭐 이렇게 기본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폰을 갖고 있으니까 이 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다양하게 찍느냐 구도라든지 그리고 첫째 뭐 이렇게 뭐 구도 그렇지만은 뭐 카메라 렌즈도 보통보다 안 닦거든요. 그 핸드폰에 뭐 렌즈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움직이면 이게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 기초적인 구도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색감을 좀 조정하고 나중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초적인 걸 이렇게 하니까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한번 찍어보고 다시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축이 남던 것 같아요. 또 클래스를 오픈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뭐 시간이 주어진다면 또 할 수 있으면 또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또 좋은 반응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축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소집의 이야기도 함께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소집이 이제 올 4월이 되면 문을 연 지 4년, 만 4년이 되는데 그 여기서 전시를 하고 지금 작가로서 전시를 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운영 공간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 공간과 운영 공간의 사이를 오가시면서 뭐 느끼는 감정들이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작가로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뭐 이 사진에 뭐 운영하는 관계 부분에서는 뭐 여기에 뭐 큰 수입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딸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투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뭐 좀 상을 쓰면 한국에 장사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좀 저기 다른데 이게 뭐 수입이 주어진 거 일정한 수입이 주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제 또 나름대로 저도 뭐 사진에서 뭐 시간 날 때는 이제 꽤 나가서 하지만은 이 운영 공간에서는 서로가 참 이게 뭐 수입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조금 뭐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다 모두 뭐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모였는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지원 사업하고 들어와서 참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운영할 때는 그런 게 좀 예를 들고 뭐 사진에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데는 뭐 시간적으로 있으니까 뭐 같이 반반씩 나와서 하니 그런 식으로 사진 찍어 다니면서 다양하게 하는 그거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떤 이 운영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간 소집을 방문한 분들께서 그 특히 그 고기은 대표
그 따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기억도 많겠지만 또 한편에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있고 그런 후기들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저도 전시를 이제 여기서 갖게 되면서 많은 배려를 받기도 했고요. 많은 전시 작가들과 관람객들이 이 공간을 거쳐가면서 작가님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이 지금 흐른 지금 어떤 기억이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로 간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제 이 소집을 문 연지도 한 4년이 이제 돼 가고 있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초창기 때는 잘 이게 됐다가 우리 코로나 다 마찬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한 2년 동안 거대 쉬다시피 꾸준히 이제 전신이 이어졌는데 좀 좋은 추억 이런 부분에 남는 거라 이러면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대신에 작가의 얘기를 듣고 참 큰 건 아니라도 소개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여기는 여러 작가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기억이 남는 거라는 안내하실 때요? 네, 그래서 할 때 제가 재작년인가 그 젊은 작가들하고 같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같이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는 저희 소집 옆에서 이제 이게 무대를 열어갖고 동네 사람 아니면 강의 이제 사람들 모아서 그런 행사도 열었고 좋은 반응을 듣고 그런 게 좀 추억이 남고 또 나름대로 여기 장기수 작가도 계시지만 또 어렵게 또 그런 부분에 또 병마를 쏴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최근에도 그림 그시는 분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해죄로 이제 그걸 열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요정을 주로 이제 소재를 하는 쫙 그걸 했어요. 그래서 다 여기서 요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왜 요정이 있을까 그래 생각했는데 그때는 자세히 내가 안 물어봤죠. 근데 두 번째 전시할 때는 요정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죠. 저번에는 요정이 있던 갑자기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 병마에 많이 시달렸대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병을 누워 있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래 보니 너무 곱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나이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걱정하는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미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웠대요. 그런 것도 참 뭔가 좀 의미가 좀. 네, 그 소집의 공간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지만 그런 그 전시를 하는 작가들이나 어떤 그 약간 청년 예술가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 본인의 작품에 어떤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저야 같아요. 젊은 작가들 같이 하는 건요 저야 영광이죠. 근데 체력이 또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소집을 기반으로 해서 또 좋은 작품들 많이 하면은 전 또 그게 바랄 거 없고 그게 공할 따름이죠. 여기 이 소집의 공간에서는 되게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진에 대한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 그림이 전달되는 방식 같고 사진도 사진 나름대로의 그 매체로서 가지고 있는 분명 제가 관람객이라고 한다면 그림이나 사진은 다르게 전달될 것 같거든요. 요즘 하고 계신 사진에 대한 고민이 있으세요? 일광전에 좀 하는 지구를 갖다가 좀 더 다양하게 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좀 그때는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좀 한번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영상도요? 같이? 영상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한번 작업도 한번 해볼 그 시간적 여유가 져진다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다음 전시에는 조금 더 어떤 소재나 그 작업 방법의 확장이 있겠네요. 그럴 때 좀 잊혀져가는 영상물도 기록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 주어진다 이러면 건강에 활용한 이렇게 좀 멋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진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세요? 사진은 제가 볼 때는 렌즈를 통해서
그 이제 뭐 이렇게 뭐 세상을 본다는 그 의미인데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뭐 여러 가지 주위에 뭐 그런 것도 그리고 또 기록이라 할까 또 뭐 어떤 흔적을 또 뭐 이런 부분이 없어져가는 거를 또 기록해놓어서 다음 세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데도 있었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진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많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돈도 안 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희가 뭐 나이에 어디 뭐 직장을 다닐 것도 아니고 이 사진으로서 뭐 하나의 취미라는 취미였고 또 어디 나간다고 그것도 하나의 삶의 가정이고 그게 또 나중에 후대 누가 또 흔적이 남으면은 그거 보고 사진 옛날에 이런 걸 봤으면은 그게 뭐 하나의 그거죠. 그 이 시대를 뭐 다음 세대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겠다는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 재밌고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같기도 해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마을 그 어린이들 한번 찍어준 게 있어요. 단체 사진으로. 근데 코로나 때 뭐 전부 다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흔쾌히 또 해갖고 어르신들 어떤 사진을 찍으셨어요? 요 마루에 앉아서 뭐 한 열 몇 명을 이제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근데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집마다 걸려 있거라는 그러니까 먼 훗날에 이런 그게 하나의 사진에 남는다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기록을 담는 게 저 입장에서는 참 의젓함을 느끼는 그런 거죠. 앞으로 뭐 더 계약이 소집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소집에서 혹시 뭐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어떤 계획, 포부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있을까요? 있지만 제 계획이 뭐 만약에 된다 일 경우에는 또 우리가 그 전에 따라고 요 소집에 들어올 때 5년간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을에 이제 뭐 어떻게 하는 뭐 이렇게 행사도 열고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뭐 그런 행사 좀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 좀 이렇게 여기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유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좀 소집이 그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이죠. 그 딸이자 동료인 고기은 대표가 이제 앞으로도 그 지금까지도 같이 해오셨지만 또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갈 동료잖아요. 뭐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고 참 그건 뭐 어려운 질문인데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저로서는 뭐 어쨌든 간에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저는 좀 행복하죠. 근데 다른 미래를 생각하면 빨리 시비를 가고 이게 이제 저 아니지만은 뭐 여기서 뭐 어떻든 간에 자기도 또 나름대로 이게 지역 거기에 또 같이 이런 공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또 스펙을 쌓아갖고 나름대로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잘 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부미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같이 있으면서 저야 뭐 고맙지만은 또 갈 길이 또 있는 거고. 고맙지만 한편으로 걱정되고 염려되고 뭐 이런 부분도 또 본인이 또 갈 길도 가족이기 때문에 갈 길도 가야죠. 또 좋은데 좋은데 가서 더욱더 펼칠 수 있는 그게 바람이죠. 혹시 이제 뭐 저희 대화도 대화지만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으신 대화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사진은 제가 얘기한 거 찍었으니까 확실하기 쉽죠. 근데 어느 좀 그 작가분들의 그거 보면은 그림에 제가 이해 못하는 그림이 있어요. 야, 이게 뭘까? 그런 부분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작품에는 너무 난해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설명할까? 그럴 때는 참 그거 애매모하더라고요. 제 작품에 소개하는 거는 현장에 찍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했다, 이런 말하기 편한데, 다른 사람을 그 작가의 또 의도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걸 깊게 얘기한다는 게 참 힘들죠. 저 이제 배추밭도 이제 시가 이제 어느 때는 이게 있어요. 근데 또 가면 뭐 저는 안개라든가 뭐 구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내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가보면 이제 저 시기적절하게 맞았다 이런 거죠. 이 사진 찍는 그 시기가 또 아침에 뭐 몇 시다 이러면 저녁에 몇 시, 요 시간이 타임에 최고 찍는 그 시간이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을 대해서 맞춰서 가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좀 어떤 집 가면 또 운전도 따라야죠. 이게 뭐 낙이 달리라 뭐 그런 거 구름이 낙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조화롭게 이렇게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기다리면서. 현장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보면은 어떤 때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저도 모르게 이건 그림이 사진이다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현장에 본능적으로요? 예, 본능적으로 이건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이제 발걸음 멈춘다든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저건 찍어야 돼 이런 순간이 있어요. 느낌이. 그럴 때 가서 이제 좀 찍다 보면 좋은 이제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오늘 그 인터뷰 하시면서 뭐 제가 여쭤보기만 했는데 혹시 제가 질문한 것 말고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뭐 이 소집이 다시 또 이거 연입이 돼갖고 재그할 수 있으면은 저도 또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계획도 잡아보고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할 그거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뭐 다시 내년까지 하고 후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